안녕하세요. 아도라랜드의 아도라입니다. 오늘은 직업 잡 이야기가 아닌 캐나다 정착 과정 중 정말 큰 산이었던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따고 난 후에 몇 번 들어본 얘기가 캐나다는 영주권 따기 쉽다며 캐나다는 쉽잖아 라는 게 있었는데 그럼 한번 해보든가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죠. 캐나다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겠죠. 다른 나라보다 쉬울 수는 있어도 다 상대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제가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어서 정보를 빨리 아는 경향도 있었고 어찌됐든 큰 탈 없이 영주권을 받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대기 시간이 좀 걸렸었지만 이제는 그 경력도 오래전이 돼버렸고 저도 영주권을 따고 났으니까 추세도 잘 확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직접 진행해서 취득했던 영주권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이민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결혼 또는 1년 이상 동거한 커플에게 주어지는 스폰서십도 있고 직업이나 기술에 따라 주에서 도와주는 또는 아니면 연방에서 도와주는 그 주정부 이민, 온타리오 주는 OIMP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고용주가 도와주는 LMIA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이민 프로그램은 가장 유명하죠. Canadian Experience Class라고 보통 Express Entry EE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유학 후 이민이라고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거여서 오늘 EE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익스프레스여서 다른 프로그램보다 자주 또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속하고 있었어요. 나이, 학력, 캐나다에서의 최소 1년 이상의 일 경력과 영어 점수가 있으면은 그거를 본인의 점수로 환산해서 기준 점수에 맞으면 영주권 초청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IRCC 홈페이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툴도 있는데요. 이따 영상 후반부에서 한번 같이 예시로 점수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꼭 캐나다 학력과 일 경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했던 경험도 다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면 포함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미 4년제 대학교 학위가 있었어서 그거를 이 호환을 인증해주는 이제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한국이라든지 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학위가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보내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캐나다 컬리지 디플로마까지 합쳐서 점수를 좀 높였고요. 일 경력이 사실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일했다고 다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NOC 코드라고 있어요.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이라는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가 있는데 숫자 0으로 시작해서 A, B, C, D 5개의 레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상위 0, A, B, 숫자 0, A, B 레벨 직업에 속한 일을 풀타임으로 1년 이상 하시고 파트타임이시라면은 1년만큼의 풀타임 1년만큼의 동일한 시간으로 일을 하셨으면은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제가 이미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무역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생각하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때는 아직 계획을 정확하게 한 건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지원할 때 보니까 다행히 근무했던 그 업무들이 다 NOC B 레벨에 속해서 지원할 때 이제 같이 추가를 할 수가 있었죠. 2년을 채웠으면은 2년어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2년을 채 못해서 1년 단위로 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점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제 포지션 이름은 Legal Admin Assistant였는데 제 사실 주 업무가 더 중요하거든요. 포지션이 이제 대부분 컨설팅이 주였고 케이스 매니지먼트도 이제 담당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는 NOC 코드로 지원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 나이는 30에서 31살까지가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부터 본인이 한 살 한 살 이제 생일이 지나신다면 점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영어 시험이 있죠. 보통 대학교에 입학할 때 보는 이제 아카데믹 IELTS 말고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General IELTS를 보셔야 됩니다. 난이도는 아카데믹보다는 쉽다고 하는데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오는 까다로운 시험이라고들 하더라고요. IELTS는 종이랑 연필로 시험을 봅니다. 고사장 가셔서.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셀피비라는 시험이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지만 고사장에 가셔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저는 이 셀피비를 치렀는데 약간 더 깔끔한 느낌이 있고 저는 펜 종이보다 영상을 빨리 치는데 자신이 있어서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됐죠. NOC 레벨에 맞춰서 영어 시험에는 최저 점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NOC B 레벨은 셀프 4가지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게 다 5레벨 이상이 되어야 되고 B 레벨, A 레벨은 이제 6, 7 이상으로 되는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5, 6 레벨 받는 거는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캐나다에서 하셨다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기본 점수에는 합격을 하셨더라도 최종적으로 합산해야 될 이 점수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나이, 학력, 그리고 이제 일한 경력과 내가 받은 영어 점수까지 합쳐서 400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초청 받을 수 있는 점수는 440점이다 라고 하면 그 40점 차이를 어떻게든 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한 요건이 아닌 이상은 보통 영어 점수를 올려서 이 40점을 이제 메꾸려고들 합니다. 네 가지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리딩을 좀 더 올린다든가 뭐 스피킹을 다음에 더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영어 점수를 또 올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니까 이제 사람을 초점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승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았다라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초청을 받는 기준 점수는 매번 바뀌고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기준 점수를 공고하고 그 기준 점수에 맞는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주권 인비테이션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인이 인비테이션을 받았으면은 그 모든 증빙 서류들과 제출해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기본 개념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있으니까 지원해야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해서 진행을 시작하고 점수 맞추기라든지 일 경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의 재직증명서 다시 연락해서 재직증명서 받아야 되고 급여 내역, 세금 내역 이런 것도 다 준비하셔야 되고 서류가 이제 좀 많죠.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케이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어 점수를 아무리 올리고 또 다른 부분까지 아무리 끌어모아도 점수가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좋은 고용주를 만나셨다면 고용주분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LMIA라고 해서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로 추가 50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있는 만큼 점수를 0끌 해도 5점 올리기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 50점은 사실 엄청 사기 아이템이죠. 배우자가 있다거나 1년 이상 동거 중인 커플분들 중에 상대방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고 하신다면 지원할 수 있는 스폰서십이 일단은 프리패스이긴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대신에 프로세싱 기간이 좀 깁니다. 대신 지원하면서 워크퍼밋을 같이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캐나다에 체류하시면서 일을 같이 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게 되죠. 그 외 반대로 내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 초청 이민이 있습니다. 그냥 뭐 멀리서 보시는 분들이라거나 기동량으로 들으신 분들은 캐나다 영주권이 쉽다고들 하시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막상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영주권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었었고 캐나다에서 10년을 살았어도 정말 점수 1, 2점 차이로 한국에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진짜 안 좋은 예로는 영주권 사기 결혼도 있고 악덕업주에게 영주권으로 저당 잡혀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당 잡혀서 사기당하시는 분들이라거나 힘든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어찌됐든 그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원하고 나서 인비테이션도 받고 이제 다 서류까지 이제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데 제 케이스가 제 애플리케이션이 어디로 빠졌던 건지 어디 백로그에 합류가 된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기다렸어요. 아무튼 6개월이면 될 거를 저는 그보다 훨씬 많이 기다렸었어서 되게 피말리는 기간이었죠. 그때도 이미 다 된 거를 알고 있는데도 못 받고 있으니까 더 막 마음이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든 쉽지가 않았네요. 제가 했던 게 다 취업할 때는 NOC 코드에 맞춰서 또 취업해야 되느라고 오래 걸리고 어렵고 신청하고 나서는 강간부 소식에 이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유튜브나 다른 분들 경험 들어보면은 되게 쉬웠던 분들도 계셔요. 신청하고 2개월 만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2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진행하고 싶다. 근데 내 점수가 대략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샘플로 점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CRS2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뜹니다.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2 해서 Skilled Immigrant Experience Entry가 뜨고 내려가 보시면은 Skills Education 이런 요건들이 떠요. 그리고 잘 읽어보시면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한 사람은 이 툴을 쓸 수 있고 이제 결혼 여부,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제 그런 여부에 대해서 밑에 선택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요건들이 있고 저는 Never Married, 싱글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이도 쫙 나오는데 우리 기분 좋게 maximum 29이니까 이제 해외 나이로요. 한국 나이 말고 29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시면 Education이 나오죠. 학력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학력뿐 아니라 캐나다 외에 받으신 학력들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릭하셔서 옵션들을 보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
or more certificates로 한국 학위랑 캐나다 학위까지 합쳐서 선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3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이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신이 캐나다에서 학위를 받았느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컬리지를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yes를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은 캐나다 학력의 레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1 or 2-year diploma or certificate을 선택을 했고요. 저는 2년제 컬리지를 나왔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언어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불어나 영어 둘 다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2년 이내에 본 시험만 이게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2년 이내에 시험을 봤다에 yes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냐 불어냐 어떤 시험을 봤느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CELPIP, IELTS가 있고 밑에 TEF랑 TCF는 불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CELPIP으로 선택을 하고 이 네 가지 항목이 다 점수를 따로따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맞춰서 한번 점수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냥 예시로 샘플로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5점은 이상을 일단 넘어야 되고요. 우리는 B로 지금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다른 랭귀지 시험을 본 적이 있느냐? 저희는 불어를 본 적이 없는 걸로 한번 해서 NO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 경력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NOC 레벨 0A, B만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NOC 레벨이 뭔지 모른다 하면 Find Your NOC가 있죠. 그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NOC 레벨 B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 1년이 최저 기준이니까 1년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제 해외 경력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위 보시다시피 지난 10년 이내에 일한 경력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예를 들어 1년을 일을 했다 라면 1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연방이나 주에서 스킬을 갖고 계신 분들, 기술 이민에 관련돼서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킬이 없기 때문에 NO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점수를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LMIA가 여기 있고요. 고용주분이 도와주셔서 작업권을 받으셨다면 yes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한번 그냥 no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9번 질문은 말씀드렸던 이제 주정부 이민이나 연방에서 도와주는 노미네이션이 있다면은 yes를 확인하시면 되고 없으면 no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10번 질문은 캐나다에 같이 오는 배우자나 동거인이 캐나다에 혹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형제 자매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형제 자매가 캐나다에서 캐네디언 시민권자다 또는 영주권자다 라고 하시면 yes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no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no로 하겠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거든요. 이제 Calculate Your Score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에이지 110점 만점, 학력에 대한 점수, 일, 스파우스, 배우자 이런 다양한 항목이 다 나오고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본인의 총점이 나옵니다. 이 결과 저는 471점이 나왔어요. 사실 471점이 제가 영주권 신청하던 기간에는 꽤 높은 점수로 들어가는데 요즘은 워낙 많이 올라서 제가 알기로는 471점으로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받기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점수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1년 정도 일을 더 한다든지 해서 점수를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피킹, 리스닝, 리딩, 라이팅 이렇게 점수를 좀 더 한번 올려보시고 얼만큼 내가 올려야 점수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도 미리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실 경우에 영어 점수를 올리고 워크 퍼밋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1년 정도 일을 더 하셔서 점수를 더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체크를 하시고 또 추가로 고용주분이 도와주셔서 LMIA가 yes가 되고 NOC 코드 같은 경우는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한 B로 해볼게요. B로 선택을 하시고 A or B로 선택을 하시고 다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점수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86점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춰서 조절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점수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떤 추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원했을 때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한참 팬데믹 시작했을 때는 막 낮아졌다가 요즘은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직 영주권이 없는 친구들이 물어볼 때도 있고 조언을 구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나는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한다더라 점수 이렇게 계산해봐라 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있다거나 그런 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을 주기는 약간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컬리지 들어가서 초반부부터 이미 이제 NOC 레벨 조사를 하고 어떤 걸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해야 되느냐 내 전공하고도 이제 맞춰서 미리 이제 준비를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법무사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변호사분들하고도 연락했었는데 많이 귀찮으셨을 텐데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민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